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기 2016년 제3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표지 종류 중 지시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시표지는 보호구를 착용하시오라는 게 지시표지에 해당되었죠. 그죠? 안전모 착용, 안전화 착용, 방호복 착용, 방독마스크 착용인데요. 요거 주의하셔야죠. 그죠? 방호복이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안전복 착용이라는 거. 그죠?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봐주시고요. 틀린 건 바로 3번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부주의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부주의는 거의 모든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다. 부주의라는 말은 불완전한 행위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에도 통용된다. 부주의라는 말은 결과를 표현한다. 부주의는 무의식적 행위나 의식의 주변에 행해지는 행위에 나타난다. 그죠? 일단 우리가 부주의, 사고의 직접 원인은 불완전한 행동 및 불완전한 상태죠. 그래서 부주의는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 간접 원인이다 라고 설명해야죠. 틀린 건 1번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벨트식, 안전그네식, 안전대의 사용 구분에 따른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안전대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할 때는 벨트식과 안전그네식입니다. 네 가지로 구분할 때는 일개거리용, U자거리용, 추락방지대, 안전블록 네 가지죠. 그죠? 그래서 요 중에 해당되지 않는 건 디링거리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권한의 역할 중 조직이 지도자에게 부여한 권한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조직이 지도자에게 부여하는 권한은 보상적인 권한, 강압적 권한, 합법적 권한이 있는데요. 지도자가 지도자 자신에게 부여하는 거, 내가 그저 전문성의 권한, 전문성을 갖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위임된 권한, 요거는 부하들이 나에게 주는 권한이죠. 그죠? 그래서 조직이 지도자에게 부여한 권한이 아닌 것은? 요 중에서는 전문성의 권한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메슬로 욕구 5단계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1단계 생리적, 2단계 안전, 3단계 사회적, 4단계 존경, 5단계 자아실현이죠. 아닌 건 심리적인 욕구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위험예지훈련 기초 4라운드법의 진행에서 전원이 토의를 통하여 위험 요인을 발견하는 단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원이 토의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위험 요인을 발견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험을 발견하는 단계는 우리 주변에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가 현상을 파악하는 단계죠. 잠재적 위험을 발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구분한 일시 전 노동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일단 ILO의 근로불능 상해 정도별 분류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가장 근로를 못하는 치명적인 게 사망이고요. 영구 전 노동불능은 신체 전체의 노동기능을 완전히 상실해서 앞으로 일을 못하는 1에서 3급입니다. 영구 일부 노동불능은 신체 일부의 노동기능을 영구히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가 남는 4에서 14급입니다. 일시전 노동불능은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노동기간 전체에 일을 못하는 휴업상해에 해당되고요. 일시일부 노동불능은 일정 기간 동안 일부의 노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급조치 상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시전 노동불능의 결과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그죠? 근로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부상. 1번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상의 결과로 근로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부상. 제가 잘못 봤네요. 일시적인 전 노동불능이죠. 이거는 영구전 노동불능을 제가 잘못 봤고요. 일시전 노동불능은 뭡니까? 일정 기간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인간의 안전교육 형태에서 행위의 난이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순서를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있습니다. 일단 안전교육을 할 때 효과 순서는 머리에 넣는 지식, 손으로 하는 기능, 그 다음에 태도가 변화가 되고요. 이렇게 개인행동 변화가 있고 난 다음에 집단행동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교육 훈련 평가의 4단계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있습니다. 자, 일단 교육 훈련 평가 이거 자주 안 나와서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반응 단계, 학습 단계, 행동 단계, 결과 단계다.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거는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가 아닌 것은 있습니다. 자, 설치 이전하는 경우에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입니다.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 그죠?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손 다치는 기계 중에 프레스, 전단기나 절곡기, 사출 성형기, 그다음에 기계톱, 롤러기 들어있고요. 양중기죠. 그죠?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폭발하는 압력 용기, 추락하는 고소 작업대까지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 중에 해당 안 되는 건 1번의 원심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안전교육 3요소가 아닌 것은 있습니다. 안전교육의 3요소는 지식, 기능, 태도 교육이죠. 아닌 건 실습 교육 되겠습니다. 12번 집단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하나의 단면에서 포착했을 때 이러한 단면적인 인간관계가 생기는 기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모방, 암시, 습관, 커뮤니케이션. 그죠?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가 생기는 기제가 아닌 건 습관은 개인적인 습관이지 습관에 의해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에 설명하는 착시 현상과 관계가 깊은 것은 있습니다. 자, 그죠? 똑같은 선인데요. 바깥 화살표가 안 화살표보다 더 길게 보인다. 그죠? 바로 뮬러 라이어 착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작업 지도 방법, 작업 개선 방법, 대인관계 능력을 가르치는 교육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선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뭡니까? TWI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학습의 전개 단계에서 주제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학습을 전개할 때는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학습합니다. 과거에서 현재, 미래 순으로 학습하고요. 많이 사용하는 것에서 적게 사용하는 순으로 하고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 전체에서 부분으로 학습을 하죠.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요. 부분에서 전체가 아니라 전체에서 부분으로. 그죠? 2번이 답이 되고요. 16번 문제입니다. 산업재해 손실액 산정 시에 직접비가 2천만 원일 때 하인리 방식을 적용하면 총 손실을 물었고요. 자, 요거는 실기를 대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죠. 하인리의 총재의 비용은 직접비 더하기 간접비인데 비율은 1대 4가 되겠습니다. 직접비가 2천만 원이라 그죠? 간접비는 2천 곱하기 4배 했죠. 더하게 되면 1억 원이죠.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 과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업장 내에서 해야 되는 안전보건 교육입니다. 자, 정기교육, 그죠?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까지가 해당되죠. 그죠? 양성교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는 뭐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요.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건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무죄운동의 3대 원칙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무죄운동의 3원칙은요. 첫 번째 무의 원칙, 제로의 원칙입니다. 자,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없애자는 원칙이었고요. 안전제일의 원칙, 선취의 원칙. 먼저 선이죠, 그죠? 행동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예방하자는 거고요. 참가의 원칙, 참여의 원칙은 전원이 참여하는 원칙이다, 그죠? 그래서 설명이 아닌 거, 사람이 죽거나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는 일 및 모든 잠재 요소를 제거한다. 잠재 위험 요인을 발굴 제거로 안전 확보 및 사고를 예방한다. 그죠?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정비 수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요. 무죄를 직양하고 안전과 건강을 선취하기 위해 전원 참여해야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건 바로 1번 되겠습니다. 19번 다시 한번 볼게요. 3번이 답으로 되어 있네요. 사람이 죽거나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는 일 및, 네, 제가 잘못 봤네요. 그죠? 모든 잠재 요소를 제거한다. 이게 그죠? 근원적인 요소를 모두 없앤다는 무의 원칙 맞고요. 잠재 위험 요인을 발굴 제거로 안전 확보 및 사고를 예방한다. 잠재 위험을 제거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무죄를 지향하고 안전과 건강을 선취한다. 그죠? 선취의 원칙인데요.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정비 수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건 아니죠. 제가 요건 잘못 읽었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재예방 4원칙 중에 대책 선정의 원칙의 충족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대책 선정의 원칙은요.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적합한 대책이 선정되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 고치, 적합한 기준 설정, 경영자 및 관리자 솔선수범, 부단한 동기부여와 사기 향상. 그죠? 이 중에서 충족 조건이 아닌 거. 우리가 대책을 선정할 때는 적합한 기준, 그 다음에 관리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고, 동기부여, 사기를 향상하는 건 좋은데요. 특별히 문제 해결 능력을 고취한다. 이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리기가 쉬운 내용이네요. 19번도 별표하시고 파란색 별표. 그죠? 시험 직전에 답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21번 문제입니다. 설비에 부착된 안전장치를 제거하면 설비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설계는 안전장치를 제거했을 때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걸 템퍼 프루프라고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측정값의 변화 방향이나 변화 속도를 나타내는데 가장 유리한 표시 장치는 했습니다. 자, 2회에도 나왔죠. 그죠? 시계의 눈금은 고정되어 있는데요. 지침이 움직이니까 우리가 보기가 편하죠. 그래서 침이 움직이는 동침형이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VDT 작업을 위한 조명의 일반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화면 반사를 줄이기 위해 산란식 간접 조명을 이용한다. 화면과 화면에서 먼 주위의 휘도비는 1대10으로 한다. 그 다음에 작업 영역을 조명기구들 사이보다는 조명기구 바로 밑에 둔다. 그 다음에 조명의 수준이 높으면 자주 주위를 둘러봄으로써 수정체 근육을 이완시키는 게 좋다. 그죠? 그래서 자,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는데 이것도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작업 영역을 조명기구들 사이보다는 조명기구 바로 밑에 둔다면 눈이 굉장히 부시겠죠. VDT 작업은 컴퓨터 단말기 작업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눈부심이 발생되어서 좋지 못하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후각적인 표시장치는 냄새를 통해서 위험을 알려주는 표시장치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냄새 확산을 통제하기 힘들다. 코가 막히면 민감도가 떨어진다. 복잡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유용하다. 냄새에 대한 민감도의 개인차가 있다. 그죠? 자, 근데 이 후각적 표시장치는 복잡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별로 유용하지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냄새 확산을 통제하기도 힘들고 코가 막히면 또 잘 못 맡게 되고 민감도에 개인차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맞습니다. 답은 3번인데요. 이것도 파란색 별표하고 다시 체크해 봐 주세요. 25번입니다. 인간 오류의 확률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오류의 확률을 이용했다. 그죠? 바로 인간 에러율 예측 기법 THERP가 답이 되겠습니다. 의자 좌판의 높이 결정 시 사용할 수 있는 인체 측정치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좌판의 높이는요. 좌판 앞부분이 대퇴를 압박하지 않도록 5금 높이보다 높지 않아야 됩니다. 의자를 앉으면 이렇게 무릎이 굽어지는 게 5금 높이거든요. 이것보다 높으면 다리가 들리겠죠. 그죠? 치수는 5% 5금 높이를 합니다. 그래서 인체 측정지는 바로 5금 높이를 기준하겠죠.
자, 그 다음에 27번. 인간기계 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중복 설계 좋죠, 그죠? 고가 재료 사용, 부품 개선, 충분한 여유 용량을 두는 거 좋은데요. 고가 재료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8번. 60폰의 소리에 해당하는 소의 값은 했습니다. 그죠? 자, 소는요. 2의 10분의 폰 마이너스 40입니다. 그래서 2의 10분의 폰이 60이죠. 마이너스 40. 2의 10분의 20이죠. 그러면 2의 2승이니까 답은 4가 되겠죠.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인간의 반응 체계에서 이미 시작된 반응을 수정하지 못하는 저항 시간은 처음 나왔는데요. 그냥 기억하겠습니다. 0.2초,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0번. 음의 높이, 무게 등 물리적 자극을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특정 감각기관의 변화 감지력은 표준 자극에 비례한다. 그죠? 바로 웨버의 법칙을 설명했죠. 답은 3번의 웨버가 되겠습니다. 자, 31번. 광원으로부터 직사 휘광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직사휘광은 바로 눈에 들어오는 눈부신 빛이죠. 그죠? 광원의 휘도를 줄이고요. 가리개나 차양을 사용하고요. 광원을 시선에서 멀리하고요. 광원의 주위를 어둡게 한다면 더 눈이 부셔지거든요. 그래서 휘광원 주위를 밝게 해야 된다. 그죠?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다음, 인체 측정 자료 응용 원리를 설계에 적용하는 순서로 가장 좋은 것은 했는데요. 자, 일단은 조절할 수 있는 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조절식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최소치나 최대치, 극단치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치 설계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거는 바로 4번 되겠습니다. 33번. 설비의 이상 상태 여부를 감시하여 열화 정도가 사용 한계에 이른 시점에서 부품 교환 및 수리하는 설비 보전 방법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예지 보전입니다. 설비의 열화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점검이나 수리를 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이것도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체크해 봐 주시고요. 34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스템 위험 분석 방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시스템의 정의 및 개발 단계에서 시행합니다. 시스템의 기능, 과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초점을 둡니다. 그죠? 자, 기능이나 과업이나 활동이라는 건 현재 시스템을 사용해 보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는 위험에 초점을 둔 건 사용하면서 사용 단계에서 시스템의 안전을 확보하는 운용 위험 분석에 해당되죠. 답은 4번인데요. 이것도 다시 한번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3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의 선형 표시 장치를 움직이기 위해 길이가 L인 레버를 알파 각도 움직일 때 조종 반응 비율을 계산하는 식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보면은요, 조종장치, 우리 자동차에는 페달이 밑에 있고 표시장치 속도계가 위에 있는데, 자, CDB, CRB를 구할 때는 거꾸로 된다라고 했죠. 그죠? 표시장치의 이동거리가 밑으로 갑니다. 위에는 조종장치의 이동거리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밑에는 표시장치 이동거리는 눈금을 읽으면 되잖아요. 그죠? 분의 조종장치의 이동거리라는 건 전체 한 바퀴 돌면 360도인데요. 움직임 각도 알파잖아요. 그죠? 요거 곱하기 원주죠. 2파이L이 공식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바로 맞게 된 건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넘어갈게요. 자, 이런 문제는 반드시 실기를 대비해서 꼭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FT도에서 최소 패스셋을 계산하라. 그죠? 일단 대부분 컷셋을 구하는 게 나왔는데 패스셋이 나오면 자, 요 게이트를 다 반대해서 갈게요. AND를 OR로, OR을 AND로 딱 두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요게 이제 OR 게이트 되는데요. T는 해서 A1과 A2가 OR입니다. A1, A2. OR은 병렬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1 밑에는 1, 2가 AND 게이트예요. 직렬이잖아요. 그래서 1, 2 두시고요. A2 밑에는 3, 4가 AND 게이트, 직렬이잖아요. 그죠? 3, 4를 두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요거는요. 그러면 뭡니까? 다시 말하면 1, 2가 있어도 이게 결함이 발생되고요. 3, 4가 있어도 결함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최소 패스셋은 뭐가 되겠습니까?
1, 2하고 3,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넘어가겠습니다. FT에서 두 입력사상 A와 B가 AND 게이트로 결합되어 있어요. 출력사상의 고장 발생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고요. 여기도 고장률이 주어졌거든요. AND니까 두 개를 곱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곱하게 되면 0.1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입니다. 인간공학의 연구 방법에서 인간기계 시스템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인간 기준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인간 기준의 종류입니다. 인간 기준은요, 인간의 성능 척도, 주관적인 반응, 생리학적인 지표, 사고 및 과오의 빈도까지가 인간 기준 종류가 됩니다. 그죠? 인간은 주관적인 반응이 있지 객관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되겠습니다. 39번 FT에서 사용하는 사상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있습니다. 자, 위험지속기호입니다. 정해진 횟수 이상 입력될 때 출력이 발생된다. 억제 게이트, 조건부 사상이 일어났다는 조건하에 출력이 발생한다. 그죠? 억제 게이트는 어떤 조건을 주는 거죠. 조건으로 억제를 시켜요. 그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출력이 생기는 게 억제 게이트. 그죠? 그래서 요 중에서 맞게 된 건 2번이고요. 자, 요거를 꼭 다시 한번, 그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 넘어가겠습니다. 신뢰도가 동일한 부품 4개로 구성된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시스템 중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다는 건 하나가 고장나도 전체 시스템은 정상 가동되는 거죠. 바로 병렬 구조죠. 그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과목 기계위험 방지 기술로 넘어갈게요. 자, 기계 운동 형태에 따른 위험점 분류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있습니다. 자, 고정 부분과 회전하는 동작 부분이 함께 만드는 위험점으로 연삭 숫돌과 작업 받침대, 교반기 날개와 하우스, 반복, 왕복 운동을 하는 기계 부분 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끼임점이죠. 고정부와 회전하는 동작 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42번. 기계 설비와 방호장치 분류 중 위험원에 대한 방호장치는 이라고 했습니다. 위험원에 따른 분류는요, 포지평하고 감지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중에 해당되는 건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 43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네요. 자, 기계 설비의 본질 안전화를 위한 방식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계 설비의 본질 안전 볼게요. 가장 안전한 게 본질 안전, 그죠? 그래서 안전 기능을 내장해야 돼요. 외장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풀프루프 기능 가질 것, 페일세이프 기능 가질 것, 요 세 가지가 본질 안전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성격이 다른 것은 있습니다. 자, 고정 가드는 가드라는 건 위험점에 신체가 접촉할 때 그걸 막아주니까 풀프루프죠. 인트로 기구도 그죠? 사람이 실수했을 때 가드를 해체시켰거나 했을 때 기계가 정지하는 풀프루프고요. 압력 용기의 안전 밸브는 압력이 높아서 기계적인 이상이 있을 때 폭발을 막아주니까 이거는 페일세이프가 해당되고요. 양수 조작식도 사람이 두 손으로 눌러야 되는데 한 손이 위험점에 들어갔을 때 그죠? 기계 슬라이드가 작동을 멈추는 거니까 이것도 인간의 실수를 막는 풀프루프죠. 그래서 이 중에서 성질이 다른 건 3번 되겠습니다. 44번에 세이퍼 작업 시 안전 대책으로 틀린 겁니다. 바이트는 가급적 짧게 물립니다. 가공 중 다듬질 면을 손으로 만지지 않고요. 시동하기 전에 행정조정용 핸들은 끼워둡니까? 아니죠, 그죠? 행정조정용 핸들은 빼두게 돼 있죠. 가공 중에는 바이트 운동 방향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5번. 프레스 등의 금형을 부착, 해체, 조정 작업 중에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블록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연삭기에서 연삭 숫돌차의 바깥지름이 250일 때 평형 플랜지 바깥지름은 약 얼마 이상이어야 합니까? 플랜지는 숫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7번 산업용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로봇의 작업 시작 전 점검입니다. 자, 일단은 일할 수 있나부터 보고 작업할 수 있나 본다. 그죠? 안전한가 본다 그랬죠? 일하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제동 장치, 안전하려면 비상정지 장치가 이상이 없어야 되죠. 또 일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팔이죠. 그죠? 매니플레이터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요. 안전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선 피복이나 외장에 이상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1번 되겠습니다. 48번 문제입니다. 밀링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하향 절삭은 날의 마모가 적고 가공면이 깨끗하다. 상향 절삭은 절삭열에 의한 치수 정밀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 커터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공재를 이송하는 것을 상향 절삭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하향 절삭은 커터의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일감을 이송하므로 백내시 제거 장치가 필요 없다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이 문제는 파란색 별표할게요. 넘어가서 설명드리면 백내시 제거 장치 그죠? 하향 절삭 시에 필요하죠. 그죠? 절삭력을 가하면 백내시 양만큼 급속한 이송으로 절삭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백내시 제거 장치는 하향 절삭할 때 필요하다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4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기에 사용하는 양수 조작식 방호 장치의 일반 구조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겁니다. 자, 일단 양수 조작식은 일행정 1정지 기구에 사용합니다. 누름 버튼을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하지 않으면 작동시킬 수 없는 구조이고요. 양쪽 버튼의 작동 시간차는 최대 0.5초 이내입니다. 자, 사용 전원 전압의 몇 프로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0% 변동에 대하여 정상 작동돼야죠. 그죠? 답은 4번입니다. 50번. 기계설비의 일반적인 안전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기계설비의 안전조건입니다. 외관상 안전화, 기능적 안전화, 구조 부분 안전화, 작업의 안전화, 보수 유지 안전화, 표준화죠.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건 1번 되겠습니다. 51번. 보일러 수의 유지류, 고형물 등에 의한 거품이 생겨서 수위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죠? 이건 바로 포밍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요것도 밑에 있는 보일러의 이상 현상 최근 들어 필기에 잘 출제되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52번 넘어갈게요. 보일러에서 과열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일러가 과열되는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 스케일, 찌꺼기가 쌓여 있을 때, 두 번째는 물이 부족할 때죠. 보일러 수위 저하 시. 세 번째는 관수 중에 유지분이 섞여 있을 때, 네 번째 화염이 골고루 올라오지 못하고 국부적으로 진행될 때죠. 그죠? 그래서 이 중에 해당되지 않는 건 안전밸브 기능과는 무관합니다. 53번.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로프의 최대 사용 하중. 최대가 붙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하중은 안전한 것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절단 하중은 위험한 값이잖아요. 그죠? 로프의 안전율은 했습니다. 안전율은 안전한 값분의 위험한 값인데요. 하중 단위가 동일하고요. 안전한 값이 밑에 위험한 값이 위에 가면 됩니다. 값은 3이 나오겠습니다. 54번. 롤러의 맞물림점 전방 60m 거리에 가드를 설치하고자 할 때 가드 개구부의 간격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드에서 개구 간격이요. y는 6 플러스 0.15 x. 요거는 안전거리가 160mm보다 작을 때이고요. 안전거리가 크다는 건 안전하잖아요. 그때 가드의 개구 간격은 30mm로 일정하면 되죠. 그죠? 자, 여기에서 가드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호망이 아니라 현재 가드 공식 중에서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6 플러스 0.15 곱하기 롤러 맞물림점 전방 60m 거리다라는 건 롤러 맞물림점이 있고 60m 떨어져서 가드가 여기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떨어진 거리, 안전거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x 대신에 60 넣어주면 값은 15가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는 실기에도 잘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고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5번 문제입니다. 프레스기에서 사용하는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의 방호판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의 방호판의 폭은
금형폭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행정 길이가 300mm 이상인 프레스 기계에서 방호판의 폭은 300mm 이상일 땐 300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방호판의 폭은 금형폭의 2분의 1 이상. 그죠? 맞게 된 거는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으면 2번이 맞는 거 맞습니까? 그죠? 같은 내용이네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답은 2번입니다. 56번 기준 무부하 상태에서 분해 최고 속도가 20인 지게차의 주행할 때 좌우 안정도. 그죠? 자, 주행할 때 좌우 안정도는요. 15 플러스 속도의 1.1배다라고 했거든요. 15 플러스 1.1 곱하기 현재 속도 20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계산한 값은 바로 37%가 나오겠습니다. 이 내용 실기까지 중요하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7번입니다. 기계 설비의 안전 조건 중 외관의 안전화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외관의 안전화는요, 모든 회전부에는 덮개를 설치하고요, 안전 색채를 쓰는 건데, 기계를 움직이는 버튼은 녹색이고, 정지하는 버튼은 적색을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현재 4번이 맞겠습니다. 5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드릴 작업 시 가공재를 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가공재가 길 때는 방진구를 쓴다 했는데 이거 틀렸죠. 그죠? 방진구는 뭐죠? 자, 우리 선반에서 아주 가늘고 긴 거, 길이가 지름은 12에서 20배 이상 되는 재료를 고정할 때 쓰는 거지 드릴에 쓰는 게 아니죠. 그죠? 1번이 틀렸고요. 자, 가공재가 작을 때는 바이스, 집게로 찝으면 된다 그랬죠. 크고 복잡할 때는 볼트를 체결하거나 고정하는 고정구로 하고요. 대량 생산, 정밀도 요구될 때는 지그 같은 틀을 끼워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59번. 컨베이어 작업 시에 준수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가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건널다리를 설치합니다. 근로자를 운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운전 중인 컨베이어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되고요. 작업 중 급정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정지 장치를 해체해서는 안 되죠. 그죠? 트롤리 컨베이어에 트롤리와 체인 행거가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연결합니다. 자, 그래서 아닌 것은 그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위험 기계기구와 이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연결이 틀린 것은 했습니다. 이런 방호장치 문제는 실기에도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연사기의 방호장치는 급정지 장치가 아니죠. 그죠? 자, 연사기의 칼날에 그죠? 신체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죠? 연사기의 뭡니까? 우리 그죠? 숫돌에 신체가 접촉하는 걸 막아주는 덮개가 방호장치죠. 프레스는 광전자식, 아세틸렌 용접장치는 안전기, 압력용기는 안전밸브 좋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및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61번 문제입니다. 방폭구조 명칭과 기호 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은, 그죠? 실기를 대비해서 표기 있는 기호는 반드시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안전증 방폭구조 E가 맞고요. 유입은 O, 내압은 P가 아니라 D죠. 그죠? 본질 안전은 IA 또는 IB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62번 문제입니다. 전기설비의 점화원 중에 잠재적인 점화원. 자, 잠재적인 점화원은 숨어있는 점화원이죠. 정상시는 점화원이 아닌데요. 고장이나 이상이 생겼을 때 숨어있던 게 튀어나와서 점화원이 되는 겁니다. 종류는 전동기 권선, 마그네틱 코일, 케이블, 전선 종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전선은 정상시에서는 불은 안 붙는데요. 이게 과전류가 흐르거나 합선이 있을 땐 불이 붙는다. 그죠? 그래서 아닌 건 4번 되겠습니다. 63번 문제입니다. 400V를 넘는 저압전로의 절연저항 값은 몇 메가옴 이상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사용전압이고요. 절연저항이죠. 대지전압이 150 이하, 150초가 300 이하, 300초가 400 이하, 400초가입니다. 이때 절연저항은 0.1, 0.2, 0.3, 0.4 메가옴 이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400V를 넘을 때는 0.4 메가옴 이상,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4번에 정전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겁니다. 1번에 감독자를 배치시켜 스위치 조작을 통제합니다. 퓨즈가 있는 개폐기 경우는 퓨즈를 제거합니다. 정전 작업 전에 작업 내용을 충분히 작업원에게 주지시킵니다.
단시간에 끝나는 작업일 경우 작업원의 판단에 의해 작업한다. 그죠? 작업원의 판단에 따라 작업해서는 안 되죠. 반드시 작업 지휘자 지휘에 따라 작업을 해야죠.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65번. 인체가 전격으로 인한 사고 시에 통전 전류에 의한 인체 반응으로 틀린 겁니다. 자, 교류가 직류보다 일반적으로 더 위험하다. 그죠? 교류가 온몸을 흐르면서 근육을 마비시켜서 더 위험하고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감지 전류는 작아지는 게 아니라 감지 전류가 더 커지고 위험하죠. 그죠? 이게 틀렸고요. 심장을 관통하는 경로가 가장 사망률이 높죠.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그렇습니다. 가수 전류는 불수 전류보다 값이 대체적으로 작다. 가수 전류는 전원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질 수 있고요. 불수는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질 수 없는 전류라는 건 근육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니까 이 전류가 더 크고 이게 작은 건 맞겠죠. 그죠? 답은 2번입니다. 자, 66번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충전 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할 때 조치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충전 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구를 착용시키는 거 좋습니다. 2번에 충전 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 차단 장치나 단로기 등의 잠금 장치 확인 없이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한다. 그죠? 이거 정말 위험하죠. 그죠? 잠금 장치나 단로기 등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충전 전로에 인접한 장소에서 전기 작업하는 경우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어구를 설치합니다. 고압, 특고압 전로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 작업용 군화 장치를 사용하게 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7번. 접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접지 저항이 크면 클수록 좋다. 접지 저항은 전기가 땅으로 흐르는 접지를 방해하는 저항입니다. 접지 저항이 크다면 땅으로 전기는 흐르지 않고 위험해지죠.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죠.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과전류 차단기 시설에서 안 되죠. 땅으로 흘러가야 안전한데 땅으로 흐르는 전기가 크다고 그걸 차단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죠? 맞고요. 접지기계 시설은 동판, 동봉 등이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해서 지중해 매설 또는 타입합니다.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 저압전로 사용 전압이 300V 이하로 중성점 접지가 어려운 경우 저압 측 임의의 한 단자의 제2종 접지를 하는 거 좋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68번. 인체 대부분이 수중에 있을 때 허용 접촉 전압으로 오른 겁니다. 제1종은 인체가 수중에 있을 때고요. 이때 안전전압은 2.5V 이하입니다. 답은 1번이죠. 자,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9번. 정전기 대전 현상이 아닌 것은 충돌대전, 박리대전, 망상대전, 교반대전이 있는데요. 자, 그죠? 대전 현상 중에 망상대전은 없죠.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70번에 전기기계기구 조작 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기구로부터 보수를 하기 위해 몇 미터 이상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가? 그죠? 전기기계기구로부터 70m 이상 작업 공간을 확보하게 돼 있어요. 답은 2번인데요. 자, 이거는 실기에는 그다지 출제는 안 되는데 자주 안 나와서 파란색 별표하고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물 속의 저장이 가능한 물질은 했습니다. 자, 나트륨이나 칼륨은 물 반응성 물질이죠. 석유 속에 저장합니다. 황리는 자연 발화성이 있어요. 공기 중에 두면 불이 붙으니까 물 속에 저장합니다. 정림, 마그네슘, 칼륨. 자, 혼합이염이 있죠. 두 개가 만나면 반응을 해서 격리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질산에는 빛에 의해서 분해를 일으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은 갈색의 유리병에 저장하고요. 벤젠은 산화성 물질하고 격리해야 됩니다. 탄화칼슘, 카바이트죠. 그죠?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요중에 물속에 저장하는 건 2번의 황린이 답이 되겠습니다. 72번 문제입니다. 리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연소 시 산소와는 반응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자, 리튬은 산소와 화학 반응을 통해서 리튬 전기를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파란색 별표. 틀린 건 바로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3번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중 화재 종류가 옳게 연결된 것은? 자, A급 화재는 유류가 아니라 일반 화재죠. 그죠? 일반 가연물 화재. B급은 유류입니다.
C급은 전기화재죠. 그죠? D급은 금속화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거 2번입니다. 자, 25도씨 일기압에서 공기 중 벤잔의 허용 농도가 11대 단위로 mg/m 삼승 단위로 환산한다면 했는데 요거는 삼각형 쳐드릴게요. 답만 보고 지나가셔도 되고요. 계산식을 보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제가 삼각형 하는 이유는 요 문제는 산업위생기사에 주로 출제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7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건조설비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건조설비 가까이에 당연히 가연성 물질 두지 않아야죠. 그죠? 건조설비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열원에 의해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온으로 가열 건조한 물질은 즉시 격리 저장합니다.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할 때는 미리 내부를 청소나 환기하고 사용합니다. 건조 시 발생하는 가스 증기 분진에 의한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은 안전장소로 배출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어디가 잘못되었죠? 요거죠. 그죠? 고온으로 가열 건조한 물질은 즉시 격리 저장하면 고온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냉각한 후에 경납해야죠. 그죠? 틀린 건 2번 되겠습니다. 76번. 다음 중 점화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죠? 기화, 충격 마찰, 복사, 고온 물질 표면인데요. 점화원은 물질이 연소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을 뜻하는데요. 될 수 없는 게 흡착, 기화, 융해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파란색 별표할게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분해 폭발하는 가스의 폭발 장치를 위하여 첨가하는 불활성 가스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일단 불활성 가스로 가장 많이 쓴 게 바로 질소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78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자기 반응성 물질은 제 몇 류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1류가 산화성, 2류가 가연성 고체, 3류가 저염 발환성 금수성 물질, 4류가 인화성 액체, 5류가 자기 반응성 물질, 6류가 산화성 액체입니다. 그래서 자기 반응성 물질이 5류로 되어 있죠. 그죠? 이것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79번에 프로판 1몰이 완전 연소하기 위한 산소의 화학 양농 계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요거 이렇게 모르시는 분은 삼각형 하시고 답을 꼭 봐주시고요. 프로판이 완전 연소하는 연소식을 화학을 좀 아셔야 이걸 만드는데 이 한 문제 때문에 화학식을 다 화학 공부까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일단 프로판이 연소하는 연소식인데요. 프로판이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5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소의 화학 양농 계수는 바로 몰 계수를 뜻하거든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80번 문제입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소화작용과 같이 연소의 연속적인 연쇄 반응을 차단, 억제, 방해하여 연소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소화작용은 이라고 했습니다. 연쇄 반응을 차단, 억제, 방해하여 연소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걸 부촉매라고 하죠. 이렇게 부촉매를 사용했다 해서 부촉매 소화라고 하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81번 건설안전기술 문제 풀이할게요. 철골 작업 시 폭우와 같은 악천 후에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강우량 기준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죠? 자, 풍속은 초당 10m, 강우량은 시간당 1mm, 강설량은 시간당 1cm입니다. 지금은 강우량이니까 답은 1번 되겠습니다. 82번 흙의 안식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용어는 이라고 했습니다. 안식각은 흙이 붕괴되지 않는 자연 경사각을 뜻하거든요. 자연 구배, 그죠? 그래서 요 중에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3번에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 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이나 건축 분야 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7년이고요. 기사는 5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중에서 안전과 관련 없는 토목시공기술사는 해당되지 않겠죠. 잠시만요. 잘못했네요.
여기 있었죠, 그죠? 제가 잘못 봤죠? 건설안전기술사, 토목, 건축 분야 기술사 들어갔잖아요, 그죠? 건설안전기사로서는 5년 이상 경력이라 야죠. 그래서 틀린 건 1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84번 문제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양생 작업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겁니다. 콘크리트 타설 후에 소요 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조건을 유지시켜주는 작업이죠. 그죠? 자, 이렇게 콘크리트가 굳어지도록 하는 작업을 양생 작업이라고 합니다.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고요. 수분 양생 시 일광을 최대한 도입한다. 자, 햇볕을 최대한 도입한다는 건 분리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수분 양생 시에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을 때는 살수, 물을 뿌려가면서 서서히 건조를 해줘야 됩니다. 자, 8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조립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할 때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에 조립도를 작성합니다. 자, 조립도에는 동바리, 멍에 등 부재의 재질, 단면 규격,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부재 재질, 단면 규격, 설치 간격, 이음 방법 들어가죠. 그래서 요 중에는 설치하는 간격이 들어가겠습니다. 86번에 공사 금액이 500억 원인 건설업 공사에서 선임해야 할 최소 안전관리자 수를 물었죠. 자, 일단 공사 금액이 120억 이상, 800억 원 미만, 그죠? 상시 근로자 수는 300명 이상, 600명 미만까지는 1명 하면 되죠. 현재는 500이니까 120억 이상, 800억 미만이죠, 그죠? 그래서 안전관리자 1명 필요하겠습니다. 87번. 양중기에서 화물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 안전개수, 그죠? 화물을 직접 지지할 때는 5 이상이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 3번이 답이고요. 역시나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8번, 굴착면 붕괴 원인과 가장 관계가 먼 것입니다. 자, 토석이 붕괴되는 내적인 원인은 흙자체 토사의 강도 저하라고 했고요. 토석의 외적인 원인이죠. 사면이나 변면의 경사나 기울기가 증가했을 때, 절토나 성토 높이가 증가했을 때, 진동이나 반복 하중이 증가했을 때 같은 게 원인이 되죠, 그죠? 자, 그럼 관계가 먼 겁니다. 사면 경사 증가, 그 다음에 성토 높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했을 때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건 2번 되겠습니다. 89번, 물체를 투하할 때 투하 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신을 배치하는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기준 높이는 했습니다. 기어가실 때 2층부터 필요하다. 그죠? 1층은 이제 자재를 던질 이유가 없죠. 밖으로 내면 되는데 2층부터는 자재를 투하할 설비가 없으면 밖으로 던져서 사고 난다. 그죠? 그래서 한 층의 높이를 3m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3m 이상 답은 1번 되겠습니다. 90번 문제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낙하물 방지망이나 방호 선반 설치할 때 준수할 사항인데요. 자, 실기를 대비해서 꼭 봐주세요. 설치하는 높이는 10m 이내마다 합니다. 내미는 길이는 2m 이상으로 합니다. 수평면과의 각도는 20에서 30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0m마다 맞고요. 3m가 아니라 2m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건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자, 91번 문제입니다. 흙의 함수비 측정 시험을 했습니다. 먼저 용기 무게를 잰 결과 10g이고요. 시료를 용기에 넣은 후에 총 무게가 40입니다. 그대로 건조시킨 후에 무게가 30입니다. 흙의 함수비는 사실은 이것도 우리 건설 안전에서 주요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일단 함수비는 흙의 건조 중량 분의 흙의 수분 중량 마이너스 1에다 곱하기 100을 해서 %냅니다. 요거 이제 보실 분들은 보시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2번, 채석 작업할 때 채석 작업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은 굴착하는 높이와 기울기, 자, 암석을 분할하는 방법, 표토나 용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좋은데요. 기둥 치마하고 채석 작업은 상관없었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계획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93번입니다. 가설 구조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가설 구조물은 영운결 기체가 적은 구조로 되기 쉽죠. 부재 결합이 매우 복잡한 게 아니라 결합이 매우 단순하죠. 그죠? 그래서 위험하죠. 틀린 건 2번이고요. 구조상 결함이 있는 경우, 예, 이 가설 구조물이 공사를 본공사가 아니라 예비 공사용으로 쓰다 보니까 결함이 있는 재료가 쓰여서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고요. 사용하는 부재가 다 작아요. 과소 단면이거나 결함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기 쉽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4번 슬레이트나 썬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발판의 폭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도가 약한 재료의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죠.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95번 히빙 현상에 대한 안전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죠? 자, 어스 앵커를 설치하고요. 흙막이 벽에 근입 심도를 확보하고 양질의 재료로 집안을 개량하고 굴착 주변에 상지 하중을 증대하면 더 히빙 붕괴가 일어나죠. 제거를 해줘야죠.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96번 추락 방지망의 달기 로프를 지지점에 부착할 때 지지점 간격이 1.5인 경우에 지지점의 강도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방망의 지지점의 외력 계산인데요. F는 200 곱하기 B입니다. 그래서 200 곱하기 떨어진 간격 1.5를 하니까 300kg이 답이 되겠습니다. 97번 철골 공사에서 부재 걸림용 기계로 거리가 먼 겁니다. 타워 크레인, 가이대릭, 삼각대릭, 항타기. 자, 여기에서 항타기나 항발기는 말뚝을 받거나 뽑는 기계죠. 부재를 건립하는 기계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98번입니다. 자, 실기를 대비해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강관 틀비계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벽 이음의 수직 방향 조립 간격은 했습니다. 자, 틀비계는요. 수직은 6, 수평은 8m다.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번입니다. 일반적인 안전수칙에 따른 수공구와 관련된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작업에 맞는 공구 선택과 올바른 취급을 해야 합니다. 결함이 없는 완전한 공구를 사용해야 하고요. 작업 중인 공구는 작업이 편리한 반경 내 작업대나 기계 위에 올려놓고 사용해야 합니다. 공구는 사용 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죠? 여기서 틀린 거는요. 작업 중인 공구를 기계 위에 올려놓는다. 잘못하면 기계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위험하겠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번 문제입니다. 철골보 인양 작업할 때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인양용 와이로프의 체결 지점은 수평 부재의 4분의 1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했는데요. 자, 체결하는 지점은 수평 부재 3분의 1 지점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요. 인양용 와이로프 매달기 각도는 양변 60도를 기준으로 하고요. 흔들리거나 손해되지 않도록 유도 로프로 유도합니다. 후크는 용접의 경우 규격을 반드시 확인하는 건 좋겠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여기까지 기출문제 풀이했습니다. 역시나 풀어가면서 어려웠던 내용이나 별표 있는 내용들은 꼭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